서울 한복판에 우뚝 선 고급 호텔 클래스 프리미어. 그날 밤 겨울바람은 매섭게 불어왔고 거리는 온통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호텔 건물은 환한 금빛 조명으로 빛났고 안에서는 고급스러운 음악과 웃음소리가 은은히 새어나오고 있었죠. 그러나 호텔 정문 앞 화려함과는 거리가 먼 한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낡은 외투가 바람에 펄럭였고 손에는 검은 비닐봉지를 꼭 쥔 채였습니다. 최명준, 65의 나이에 그는 삶의 무게가 내려앉은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 속에서 잔뜩 웅크리고 있던 그는 어느새 용기를 내어 한 발짝 문으로 다가갔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 고개를 떨구며 혼잣말을 중얼거리던 그는 마침내 문을 열고 로비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따뜻한 공기가 그의 얼굴과 몸을 감싸 안았습니다. 몸이 녹아내리는 기분이 들면서 잠시나마 피로와 추위가 잊혀졌습니다. 그러나 이내 그는 주변의 시선을 느꼈습니다. 로비 안 고급 정장을 입은 남성들, 우아한 드레스를 입은 여성들, 모두가 멋진 모습으로 웃고 떠들던 그 순간 그들의 시선이 하나둘씩 그에게로 향했습니다. 어쩔 줄 몰라 두리번거리던 최명준은 사람들이 느닷없이 얼굴을 찌푸리며 고개를 돌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런 사람이 여기까지 왜 왔대요? 낮은 속삭임이 들려왔습니다. 한 여성이 옆 사람에게 수군거리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기요. 날카로운 목소리가 등 뒤에서 들려왔습니다. 고개를 돌리자 깔끔한 양복을 입은 호텔 매니저 김주영이 서 있었습니다. 한눈에 봐도 빈틈없는 외모와 태도로 호텔의 권위를 대표하는 듯했지만 그의 눈빛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여기는 초대받은 손님만 들어올 수 있는 곳입니다. 예약 손님 아니신 것 같은데요? 그의 말투는 공손했지만 목소리에는 분명한 경계와 냉정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최명준은 주머니 속에서 손을 꺼내며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지만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 저기 잠깐만요. 너무 추워서 그러는데 잠시만 몸 좀 녹이고 가게 해주시오. 김주영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단호하게 대꾸했죠. 죄송하지만 규칙상 안 됩니다. 이곳은 그런 곳이 아닙니다. 그의 말투는 어딘가 건조했고 더 이상의 여지는 없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었습니다. 최명준은 바닥을 내려다보며 주저하다 다시 말했습니다. 정말 잠깐이면 됩니다. 제가 민폐 끼치지 않을 테니 그냥 잠시만요. 그러나 김주영은 이미 보안 요원들을 손짓해 불렀습니다. 보안팀, 이분 좀 밖으로 모셔주시겠습니까? 곧 검은 정장을 입은 보안 요원 2명이 다가왔습니다. 그들은 예의를 차리며 최명준에게 밖으로 나갈 것을 요청했습니다. 최명준은 다시 한번 간절한 표정을 지었지만 몸을 잡힌 채 문 밖으로 밀려났습니다. 추운 겨울에 이런 데서 이러시면 안 되죠. 다른 곳으로 가세요. 보안 요원의 차가운 목소리는 울리는 문소리에 묻혀 사라졌습니다. 최명준은 로비 밖 벤치에 앉아 가만히 눈을 감았습니다. 얼굴에 부는 차가운 바람 속에서도 그의 손은 여전히 비닐봉지를 꼭 쥐고 있었습니다. 그 봉지 안에는 그의 인생이 담겨 있었죠. 호텔 로비 안은 다시 평온을 되찾은 듯 보였지만 벤치 위의 한 노인은 차가운 겨울 공기 속에 홀로 남겨져 있었습니다. 로비 한가운데서 2 보안 요원이 최명준의 팔을 잡고 문 밖으로 데려가려는 순간 경쾌한 발소리가 울렸습니다. 잠깐만요. 맑고 단호한 목소리에 모두의 시선이 돌아갔습니다. 서빙 트레이를 손에 든 젊은 직원 이지수가 서두르며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2 눈에는 놀라움과 결단이 번갈아 번졌습니다.
이분이 몸 좀 녹일 수 있게 잠시만 여기 계시면 안 될까요? 그녀는 보안 요원들 사이로 비집고 들어가 최명준 앞에 섰습니다. 자신의 행동이 규정을 어길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그녀는 한 발 물러설 생각이 없었습니다. 추운 날씨에 이렇게 오래 계셨으니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여기 앉으세요. 이지수는 근처에서 작은 의자를 가져와 로비 구석에 놓고는 최명준을 조심스럽게 앉혔습니다. 그리고는 앞치마 주머니에서 작은 종이컵을 꺼내 따뜻한 차를 따라 건넸습니다. 어르신, 이거라도 좀 드셔보세요. 손이라도 녹이셔야죠. 그녀의 목소리는 마치 겨울 햇살처럼 부드럽고 따뜻했습니다. 최명준은 머뭇거리며 컵을 받아들고 미약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이고, 이렇게까지 해주다니 참 고맙소. 젊은 아가씨가 이런 친절을 베풀다니 요즘 세상에 쉽지 않은 일이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컵을 꼭 쥐고 조용히 입을 대었습니다. 따뜻한 차가 그의 차가운 몸과 마음을 스며드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이 상황을 멀리서 지켜보던 김주영 매니저는 곧 날카로운 목소리로 개입했습니다. 이지수 씨. 그는 급히 다가와 팔짱을 낀 채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이내 낮지만 단호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이 호텔의 규정을 알고나 있는 거예요? 이지수는 순간적으로 움츠러들었지만 이내 고개를 들고 담담히 대답했습니다. 매니저님, 이분이 얼마나 춥고 힘드셨겠어요. 잠깐이라도 몸을 녹이게 해드리는 게 그렇게 잘못된 일인가요? 김주영의 이마가 찌푸려졌습니다. 그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냉정하게 대꾸했습니다. 이 호텔은 그런 곳이 아닙니다. 손님들이 불편해하시는 거 안 보이나요? 규정을 어기고 이런 일을 하면 책임질 준비는 되어 있습니까? 이지수는 그의 차가운 시선에도 주눅 들지 않고 조심스럽게 그러나 굳은 어조로 말했습니다. 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하지만 이분처럼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을 외면하는 건 제 양심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저는 제가 옳다고 믿는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안에는 단단한 신념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김주영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손님들은 흥미로운 눈빛으로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고 직원들 또한 묵묵히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휴, 저 직원 진짜 대단하네. 저런 용기 있는 사람이 요즘 어디 흔하나? 손님들 사이에서 낮은 목소리로 속삭임이 오갔습니다. 김주영은 얼굴을 찌푸리며 짧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책임지겠다고 했으니 두고 보죠. 하지만 후회하지 마세요, 이지수 씨. 그는 등을 돌려 다시 로비 중심부로 걸어갔습니다. 그가 멀어지자 이지수는 조심스럽게 최명준을 바라봤습니다. 괜찮으세요, 어르신? 최명준은 그녀를 한참 바라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괜찮소, 정말 괜찮소. 나 같은 사람한테 이렇게 잘해주는 사람이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소. 그의 목소리는 미약했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지수는 희미하게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르신, 누구에게나 어려운 순간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날씨에 밖에 계신다는 게 얼마나 힘드셨을지 제가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릴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그녀의 말은 마치 따뜻한 겨울 담요처럼 최명준의 마음을 감싸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도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한 행동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그것은 시간이 지나야 알 수 있을 거라는 것을요. 로비는 다시 평온을 되찾은 듯 보였지만 그녀의 결단과 따뜻한 행동은 이미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가슴속에 작은 불씨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차가운 겨울바람이 로비 안으로 밀려 들어왔습니다. 최명준은 보안 요원의 손길에 이끌려
호텔 밖으로 나섰습니다. 휘몰아치는 바람 속에서 그의 어깨는 더욱 움츠러들었고 얼굴에는 깊은 피로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한참을 걷다 멈춰선 그는 뒤를 돌아 로비 안을 바라봤습니다. 문 안쪽 그 자리에는 여전히 이지수가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걱정과 연민이 어른거렸습니다. 최명주는 천천히 비닐봉지를 들고 주머니를 뒤적였습니다. 그가 낡은 봉투를 꺼내 들었을 때 손은 작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다시 호텔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보안 요원이 긴장하며 그를 막으려는 찰나 최명주는 이지수에게 다가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가씨. 이지수는 놀란 얼굴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은 간절했고 그 속에는 알 수 없는 무게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거 좀 받아주시오. 그는 비닐봉투를 그녀에게 건넸습니다. 이 안에 내 인생이 담겨 있습니다. 그 말은 마치 오래된 나무에서 떨어진 잎처럼 조용하지만 묵직하게 울렸습니다. 이지수는 망설였습니다. 봉투를 건네는 그의 손이 너무도 약해 보였고 그의 목소리는 세월의 깊이를 담고 있는 듯 했습니다. 어르신, 이건 뭔가요? 내가 가진 전부라오. 시간이 된다면 한번 열어봐 주시오. 이지수는 천천히 손을 내밀어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낡은 비닐봉투는 오래된 흔적이 역력했지만 묘하게 중요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봉투를 잡은 그녀의 손끝에서 무언가 묵직한 기운이 전해지는 듯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르신.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녀는 봉투를 가슴에 안고 조심스레 대답했습니다. 최명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가볍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말 못할 고단함이 가득했습니다. 이걸 받는 것만으로도 고맙소. 아가씨 같은 사람이 있다니 참 다행이요. 그는 이지수에게 손을 살짝 흔들어 인사한 뒤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바람 속에서 그의 뒷모습은 마치 오래된 풍경화처럼 느릿느릿 사라져갔습니다. 이지수는 가만히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다 다시 손에 든 봉투를 내려다봤습니다. 낡고 헤어진 비닐봉투 속에는 무언가 소중한 것이 들어있는 듯 했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짐작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인생이 담겨 있다니. 그녀는 혼잣말을 하며 봉투를 가슴에 꼭 끌어안았습니다. 로비로 들어서며 그녀는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직원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일에 몰두한 척했고 김주영 매니저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불쾌한 표정으로 이쪽을 흘끗 바라보았습니다. 이지수는 고개를 숙이고 자신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미 평소와 같지 않았습니다. 손끝에서 느껴지는 봉투의 존재감이 그녀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왜 나를 선택하셨을까? 이 안에는 도대체 뭐가 들어있을까? 그날 밤 이지수는 봉투를 가방 깊숙이 넣으며 혼란스러운 감정과 함께 집으로 향했습니다. 이지수는 아직 몰랐습니다. 그 봉투가 그녀의 삶을 바꾸는 시작점이 될 거라는 것을요. 이른 아침 호텔 클래스 프리미어는 여전히 조용하고도 깔끔했습니다. 하지만 이지수의 마음은 전날과 달리 어딘가 무거웠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발을 내딛는 것이 힘들게 느껴질 정도로 어제의 일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출근하자마자 호출을 받았다는 말을 듣고 그녀는 깊은 숨을 내쉬며 매니저 김주영의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사무실 안은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지만 안에 있는 공기만큼은 차갑고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책상 앞에 앉아 팔짱을 낀 채 고개를 들지도 않던 김주영이 천천히 고개를 들며 이지수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표정은 단단히 굳어 있었고 목소리는 냉정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이지수 씨, 어제 있었던 일 무슨 생각으로 그런 행동을 한 겁니까? 이지수는 잠시 머뭇거렸지만
이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매니저님, 어제 어르신이 너무 추워 보이셨습니다. 잠깐이라도 몸을 녹이게 해드리는 게 그렇게 잘못된 일인가요? 김주영은 고개를 젓더니 낮은 한숨을 내쉬며 책상을 손가락으로 툭툭 두드렸습니다. 잘못이라기보다 규정을 어긴 게 문제입니다. 이 호텔은 품격을 유지해야 하는 곳입니다. 손님들 사이에서 불만이 나왔고 그 소문이 퍼지기라도 하면 회사 이미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지수는 그 말에 고개를 살짝 떨구었지만 그녀의 눈빛만큼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사람을 도와드리고 싶었을 뿐입니다. 추운 겨울에 잠시라도 따뜻함을 나누는 게 품격을 해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주영은 짧은 침묵 끝에 손을 책상 위로 올리고 차갑게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행동은 회사 규정을 명백히 어긴 겁니다. 이런 일을 반복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말하죠. 오늘부로 당신은 해고입니다. 이지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모든 것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김주영이 내민 해고 통지서를 받아든 그녀의 손은 작게 떨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억울하고 답답한 마음이 치밀어 올랐지만 억지로 이를 삼키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사물함 정리와 동료들의 외면. 이지수는 사물함 앞에 앉아 조용히 물건들을 정리했습니다. 자주 쓰던 볼펜, 작은 메모지, 그리고 동료들과 함께 찍은 사진 한 장. 모든 것이 익숙했지만 이젠 더 이상 그녀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물건을 정리하는 동안 동료들은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일부는 그녀를 흘낏 보고 이내 바쁘게 고개를 돌렸고 몇몇은 아예 관심 없는 척 자리를 떠났습니다.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걸까? 이지수는 혼잣말을 하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호텔의 규정이란 게 이렇게 차갑고 냉혹한 것인지 그녀는 다시금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진동하며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화면에는 송은지의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지수 언니, 너무 속상해하지 마요. 언니가 옳은 일을 했다는 걸 잊지 마세요. 나도 언니의 용기가 부러웠어요. 이지수는 메시지를 몇 번이고 다시 읽었습니다. 눈가가 살짝 뜨거워지더니 그녀의 입술이 작게 떨렸습니다. 그래도 누군가는 알아주는구나. 그녀는 혼잣말을 하며 미소를 지으려 애썼습니다. 마지막으로 로비를 지나며 이지수는 어제의 일을 떠올렸습니다. 최명준이 앉아 있었던 구석자리, 그의 떨리던 손, 그리고 낡은 봉투가 모두 생생히 떠올랐습니다. 내가 한 일이 잘못이었을까? 스스로에게 물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어제 누군가를 도왔어. 그것만으로 충분히 잘한 일이야. 이지수는 작게 중얼거리며 문을 열었습니다. 밖으로 나서자 찬 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하지만 그 찬 공기 속에서 따뜻한 햇살 한 줄기가 그녀의 얼굴 위로 비쳤습니다. 이지수는 고개를 들어 햇살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지금은 힘들어도 내가 했던 선택은 옳았다. 그녀는 가방을 어깨에 메고 묵묵히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 길 끝에서 어떤 변화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을지 알 수 없었지만 희미하게나마 다가올 무언가를 기대하고 있는 자신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이지수는 가방을 내려놓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오늘 하루는 너무 길었습니다. 해고당한 사실, 외면당한 동료들, 그리고 호텔을 떠날 때 느꼈던 씁쓸함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소파에 앉아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때 테이블 위에 올려둔 낡은 비닐봉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최명준 어르신이 건네준 그 봉투였습니다. 이 안에 내 인생이 담겨 있다. 그 말이 도대체 무슨 뜻일까?
이지수는 봉투를 천천히 손에 들었습니다. 낡고 헤어진 봉투를 보며 그녀는 그 말의 무게를 다시 떠올렸습니다. 그녀는 봉투를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안에는 몇 가지 물건이 들어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나온 것은 오래된 호텔 설계도였습니다. 낡은 종이의 가장자리는 누렇게 발해 있었고 곳곳에 손때가 묻어 있었습니다. 이게 뭐지? 이지수는 설계도를 펼쳤습니다. 그 안에는 정교한 호텔 구조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한눈에 봐도 단순한 도면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도면의 구석에는 작은 글씨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최명준. 그녀는 놀라 눈을 크게 떴습니다. 어르신이 이 호텔을 설계하셨던 건가? 설계도 아래에는 몇 장의 흑백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최명준과 몇몇 동료들이 호텔 건물 앞에서 웃고 있었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길수록 그들의 표정에는 자신감과 성취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이 사진들 어르신에게도 이렇게 빛나던 시절이 있었구나. 그녀는 사진을 한참 들여다보았습니다. 흑백의 시간이 그녀를 과거로 이끄는 듯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꺼낸 것은 작은 메모지였습니다. 메모에는 한 개의 전화번호와 함께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 번호로 연락해 주세요. 진실을 알고 싶다면. 이지수는 메모를 들고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진실이라니 무슨 진실을 말하는 걸까? 그녀의 마음은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손에 메모를 든 채 이지수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머릿속은 복잡했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최명준 어르신이 이 봉투를 그녀에게 맡긴 것은 단순한 부탁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것이었죠. 그래, 그냥 지나칠 수는 없어. 그녀는 핸드폰을 들고 메모에 적힌 번호를 천천히 입력했습니다. 통화 버튼을 누르자 긴 신호음이 이어졌습니다. 몇 번의 신호 끝에 차분하면서도 단단한 느낌의 남성 목소리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진중했습니다. 이지수는 긴장한 채로 입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이 번호가 최명준 어르신과 관련된 번호가 맞나요? 맞습니다. 그런데 누구시죠? 남자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경계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이지수라고 합니다. 최 어르신께서 제게 이 번호가 적힌 메모를 주셨어요. 이게 무슨 일인지 알고 싶어서요. 통화가 잠시 멈췄습니다. 남자는 몇 초 동안 침묵한 뒤 짧은 한숨을 내쉬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어르신께서 그걸 맡기셨다면 중요한 걸 알고 계시겠군요. 이건 전화로 설명할 일이 아닙니다. 잠시 시간을 내주시겠습니까? 만나서 직접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지수는 그의 진지한 태도에 살짝 당황했지만 상대방의 말에는 거절할 수 없는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네, 직접 만나서 말씀하시는 게 좋겠네요. 어디로 가면 될까요? 남자는 약속 장소로 강남의 한 카페를 정하며 대화를 짧게 마무리했습니다. 내일 오후에 뵙죠. 그때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묘한 확신과 긴장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전화를 끊은 뒤 이지수는 천천히 소파에 앉아 눈을 감았습니다. 봉투 속에 있던 설계도와 사진, 메모까지 모든 것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어르신은 왜 나에게 이걸 맡기신 걸까? 그리고 이 진실이라는 건 또 뭘까? 그녀는 답을 알 수 없는 질문들로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어제 호텔 로비에서 작은 선택을 했던 그녀가 지금은 거대한 미스터리의 중심에 서 있다는 사실이었죠. 이지수는 설계도와 사진을 다시 봉투에 넣으며 속으로 결심했습니다. 어르신께서 나를 믿고 맡기신 거라면 끝까지 확인해야지. 그리고 그녀는 가방을 준비하며
내일의 약속을 떠올렸습니다. 그 만남이 그녀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그녀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이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은 어렴풋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겨울 햇살이 창문을 부드럽게 비추는 가운데 이지수는 강남의 한 카페로 향했습니다. 카페에 도착한 그녀는 약속보다 조금 일찍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가 자리에서 따뜻한 커피를 홀짝이며 낡은 봉투 속 설계도와 사진, 메모에 담긴 진실이 머릿속을 떠올랐습니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고 깔끔한 정장 차림의 남자가 카페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주변을 잠시 둘러보더니 곧바로 이지수를 발견하고 다가왔습니다. 이지수 씨 맞으시죠? 상냥하지만 단호한 그의 목소리에 이지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최상혁 씨이신가요? 네.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는 정중하게 인사를 하고 이지수 맞은편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의 태도는 차분했지만 눈빛에는 어떤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잠시 숨을 고른 최상혁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그 서류는 제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버지가 무사한지 확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지수는 그의 진심이 느껴지는 표정에 가볍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도 어르신을 돕게 되어 정말 기뻤습니다. 너무 힘들어 보이셔서 그냥 지나칠 수 없었어요. 최상혁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아버지 최명준의 과거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는 한때 이 호텔의 공동 설계자이자 공동 소유주였습니다. 호텔이 처음 세워질 때부터 모든 걸 쏟아부으셨죠. 설계와 운영 모두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셨습니다. 이지수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며 물었습니다. 공동 설계자요? 그럼 호텔에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셨던 거네요. 최상혁은 씁쓸한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랬죠. 하지만 아버지의 동업자였던 장태민이라는 사람이 모든 것을 빼앗아갔습니다. 아버지의 신뢰를 악용해서요. 이지수는 깜짝 놀라 눈을 크게 떴습니다. 빼앗아갔다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최상혁은 고개를 숙인 채 말을 이었습니다. 장태민은 아버지가 설계한 호텔을 자신의 이름으로 등록하고 수익 구조를 조작했습니다. 아버지는 그 사실을 뒤늦게 알아차렸지만 이미 손쓸 틈도 없이 모든 게 장태민의 손에 넘어갔죠. 이지수는 손에 든 커피잔을 내려놓고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그의 말을 들을수록 최명준이 얼마나 억울했을지, 얼마나 힘들었을지 상상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아버지는 모든 걸 잃고 노숙자가 되셨어요. 그 일을 견디지 못해 어머니도 세상을 떠나셨고요. 최상혁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는 끝까지 말을 이어갔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후 최상혁은 아버지의 현재 상황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는 지금도 그 호텔을 떠나지 못하세요. 그곳은 아버지의 자부심이자 인생 그 자체였으니까요. 항상 호텔이 어떻게 변했는지 보러 가신다고 하셨습니다. 이지수는 어제 호텔 로비에서 추위에 떨며 서 있던 최명준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가 로비를 바라보던 간절한 눈빛과 떨리던 손. 이제야 그 모든 것이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아버지를 그곳에서 멀리 데려가려고 했어요. 하지만 늘 그곳으로 돌아가시곤 하셨습니다. 그게 아버지가 버틸 수 있는 이유였던 거죠. 최상혁의 말에 이지수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쩌면 최명준에게 그 호텔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잃어버린 모든 것의 상징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상혁은 조용히 이지수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이지수 씨는 왜 아버지를 도와주셨나요? 사실 요즘 같은 세상에 그런 행동은 흔치 않거든요. 이지수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어르신의 모습이 너무 간절해 보였어요. 사람이 살아가는데 추위에 떨면서 문전박대당하는 건 너무 가혹하다고 느꼈습니다. 그게 제가 도움을 드리게 된 이유예요. 최상혁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가 좋은 분을 만나셨네요. 감사합니다. 정말 진심으로요. 이지수는 가만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어르신의 사연을 들으니 더 돕고 싶어졌어요. 최상혁은 잠시 그녀를 바라보더니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실 아버지의 이야기는 시작일 뿐입니다.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하지만 당신 같은 분이 곁에 있다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지수는 그 말을 듣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제 작은 친절에서 시작된 일이 이토록 큰 사연으로 이어질 줄은 그녀도 몰랐습니다. 카페 안은 겨울 햇살이 부드럽게 내려앉아 따뜻한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최상혁은 커피잔을 조용히 내려놓으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단단했고 오랜 시간 준비해온 이야기를 꺼내려는 듯 했습니다. 이지수 씨, 그가 낮고 진지한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오게 된 건 단순히 아버지 이야기를 전하기 위해서만은 아닙니다. 사실 저는 아버지와 함께 새로운 호텔 프로젝트를 시작하려 합니다. 이지수는 뜻밖의 말에 놀라 고개를 갸웃하며 물었습니다. 새로운 호텔 프로젝트요? 아버님과요? 최상혁은 부드럽게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여기까지 오는 데는 참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는 잠시 테이블을 손끝으로 톡톡 두드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사업 실패로 모든 걸 잃으신 후 우리 가족은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는 중학교 때부터 학교를 자주 빠지며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가족을 돕는 게 우선이었으니까요. 이지수는 그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며 진심 어린 눈빛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러셨군요. 참 힘드셨겠어요. 최상혁은 담담하게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래도 포기할 수 없었어요. 저는 아버지가 이뤄놓으셨던 일을 보고 자랐고 그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알았거든요. 그래서 어렵게 다시 공부를 시작했고 경영학과에 입학했죠. 졸업 후에는 해외 연수까지 다녀오며 호텔 경영과 운영에 필요한 모든 것을 배우기 위해 애썼습니다. 그는 커피잔을 들었다가 내려놓으며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공부만으론 부족하더군요. 제가 가진 열정과 계획을 현실로 옮기기엔 자본이 없었으니까요. 이지수는 그의 말에서 느껴지는 담담한 현실감에 가슴이 저릿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 프로젝트를 시작하신 건가요? 최상혁은 미소를 지으며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운이 좋았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계획과 실력을 인정해준 분이 계셨거든요. 그분은 호텔 산업에서 매우 영향력 있는 투자자였습니다. 제가 꿈꾸는 호텔의 목표와 방향성을 보고 저를 후원해주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이지수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정말요? 그렇게 중요한 분이요? 네. 그분은 저를 만나 처음에는 단순히 젊은 열정이 넘치는 사람으로 보셨겠지만 제가 준비해온 설계와 사업 계획서를 보고 신뢰를 가지셨습니다. 그 후로는 모든 지원을 약속하셨죠. 그분 덕분에 아버지와 함께 새로운 호텔 프로젝트를 시작할 수 있게 됐습니다. 최상혁은 미소를 지으며 말을 덧붙였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단순히 새로운 호텔을 세우는 일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잃어버린 명예를 회복하고 진정한 휴식과 따뜻함을 줄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일이죠. 최상혁은 잠시 숨을 고르며 이지수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겁니다.
그는 목소리를 낮추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지수 씨 같은 분이 우리 팀에 꼭 필요합니다. 그날 아버지를 도와주신 모습에서 진심과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그런 분이라면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호텔의 진정한 가치를 더해줄 거라고 확신합니다. 이지수는 갑작스러운 제안에 놀라면서도 그의 진심이 느껴져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요? 저는 단순히 호텔 직원일 뿐인데요. 제가 어떻게 그런 프로젝트에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최상혁은 미소를 지으며 단호히 말했습니다. 이지수 씨는 단순한 직원이 아닙니다. 사람을 진심으로 대할 줄 아는 분이에요. 당신 같은 분이 있어야 우리가 목표로 하는 호텔이 완성될 수 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이지수는 최상혁의 제안과 그의 이야기를 곱씹으며 고민에 빠졌습니다. 정말 내가 이런 큰 일을 할 수 있을까? 너무 과분한 일이 아닐까? 그녀의 머릿속은 질문으로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는 호텔 로비에서 만났던 최명준 어르신의 간절한 눈빛과 떨리던 손을 떠올렸습니다. 어쩌면 나도 이 일을 통해 어르신께 보탬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녀는 스스로를 설득하며 마음을 굳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지수는 최상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최상혁 씨, 제가 함께하겠습니다. 부족하겠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상혁은 전화 너머에서 환한 웃음을 띤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정말 잘 생각하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이지수 씨. 이제부터 함께 멋진 일을 만들어 봅시다. 이지수는 전화기를 내려놓으며 자신이 새로운 여정의 시작점에 서 있음을 느꼈습니다. 작은 친절로 시작된 일이 이제는 그녀의 인생을 바꿀 중요한 선택으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이지수는 설렘과 긴장감을 안고 유럽의 호텔 경영 아카데미로 떠났습니다. 출국 전날 최상혁의 말이 그녀의 머릿속에 깊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지수 씨, 연수는 단순히 배우는 과정이 아닙니다. 앞으로 우리가 만들어갈 호텔의 기반을 다지는 중요한 시간이 될 겁니다. 최선을 다해주세요. 도착한 도시는 마치 그림 엽서에서 튀어나온 듯한 풍경을 자랑했습니다. 고풍스러운 건물들 사이로 세계적인 호텔들이 자리 잡고 있었고 거리에는 세련된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이지수는 깊은 숨을 내쉬며 아카데미 건물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이지수의 유럽에서의 연수는 쉽지 않은 과정이었습니다. 하지만 호텔에서 쌓아왔던 경험과 고객을 따뜻하게 대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배려는 연수 과정에서 이지수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처음엔 모든 것이 낯설고 벅차게 느껴졌지만 이제는 자신감이 조금씩 생겨나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이제 내가 이 프로젝트에서 진짜 역할을 할 수 있겠구나. 그녀는 한국으로 돌아갈 짐을 꾸리며 최상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최상혁 씨, 연수를 통해 정말 많은 걸 배웠습니다. 앞으로 프로젝트에 더 열심히 참여하겠습니다. 최상혁은 웃음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이지수 씨,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당신은 충분히 해낼 수 있는 분이라고요. 이제 함께 시작해봅시다. 그녀는 전화기를 내려놓으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설렘과 기대감이 그녀의 가슴을 두드렸습니다. 한때 단순히 호텔 직원으로 일하던 그녀가 이제는 새로운 도전의 중심에 서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최상혁과 이지수가 이끄는 새 호텔 프로젝트는 본격적으로 속도를 내며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었습니다.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도 긍정적인 기대가 생기기 시작했고 프로젝트는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소식은 멀리 떨어져 있던 한 사람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바로 과거 최명준을 배신했던 장태민이었습니다. 장태민은 보고서를 넘겨받고 천천히 훑어보다가 최상혁의 이름을 발견하곤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최상혁? 최명준의 아들인가? 드디어 나설 생각을 했나 보군. 그는 책상을 두드리며 중얼거렸습니다. 옛날 상처를 파헤치려는 거겠지. 내가 여기까지 올라오는 동안 무슨 일을 했는지 잊은 건가? 장태민은 곧바로 자신의 측근들을 불렀습니다. 저 호텔 프로젝트 그냥 두면 안 돼. 입점 부지를 막을 방법을 찾아. 법적인 허점이라도 있으면 어떻게든 물고 늘어져 봐. 그는 한층 낮은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언론 쪽에도 손을 써. 저 프로젝트가 지역 경제에 해롭다는 여론을 만들어내. 며칠 후 최상혁은 회의 중 담당자로부터 긴급 보고를 받았습니다. 박 대표님, 입점 부지에 대한 반대 서명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장태민 회장이 관련된 것으로 보입니다. 최상혁은 잠시 말을 잃었지만 이내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장태민, 예상했던 일이긴 하지만 쉽지는 않겠군요. 옆에서 이지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그 장태민이라는 분이 최 어르신을 배신했던 분 맞나요? 최상혁은 고개를 끄덕이며 이지수를 바라봤습니다. 맞아요. 아버지가 가장 믿었던 사람, 그러나 결국 모든 걸 빼앗아간 사람이죠. 이지수는 이를 악물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렇다면 더더욱 이길 수밖에 없네요. 우리가 만든 호텔로 최 어르신의 자부심을 되찾아드려야 해요. 최상혁은 고개를 끄덕이며 팀원들에게 말을 이었습니다. 좋아요. 지금부터 할 일은 분명합니다. 모든 서류를 철저히 검토하고 부지 문제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합시다. 그리고 여론에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 계획의 진정성을 정확히 알리는 데 집중합시다. 장태민은 지역 언론을 통해 최상혁의 프로젝트가 지역 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부정적인 기사를 퍼뜨리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시도는 최상혁 팀의 발 빠른 대응에 부딪혔습니다. 최상혁과 이지수는 직접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며 프로젝트의 진정성을 알렸습니다. 이 호텔은 단순한 상업시설이 아닙니다. 지역 주민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공간이자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입니다. 그들의 진심은 차츰 지역 주민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반대 서명 운동은 줄어들었고 오히려 프로젝트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최상혁 대표님, 우리 동네에 이런 좋은 호텔이 생긴다니 기대가 됩니다. 응원할게요. 한 주민이 최상혁에게 건넨 말은 그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한편 장태민은 자신의 방해 공작이 뜻대로 되지 않자 초조해졌습니다. 저놈들이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군. 조금 만만하게 봤나? 그는 신문을 던지며 책상을 두드렸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이미 그의 통제를 벗어나고 있었습니다. 지역 언론에서도 최상혁의 프로젝트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호텔 프로젝트는 지역 경제와 주민들에게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입니다. 최상혁은 장태민의 방해 공작에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팀원들은 더욱 단단히 뭉쳐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장태민이 어떤 수를 써도 우리는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진심으로 일하면 반드시 통할 거예요. 이지수는 밤늦게까지 자료를 정리하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팀원들 역시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우리가 진정성을 가지고 일하는 이상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겁니다. 모두의 노력 속에서 프로젝트는 조금씩 안정감을 찾아갔습니다. 몇 달간의 땀과 노력이 드디어 결실을 맺었습니다. 최상혁과 그의 팀이 준비한 새 호텔 매종 유니크가 완성된 것입니다. 호텔은 클래식한 외관과 따뜻한 인테리어, 손님 중심의 서비스 철학이 어우러져 개장 전부터 큰 화제를 모으고 있었습니다.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도 기대감이 높았습니다. 들어보니까 그냥 호텔이 아니라면서요?
지역 행사도 열리고 일자리도 많이 생긴다던데요. 그러게요. 사람 많은 데가 되면 좋죠. 우리 동네도 좀 더 활기차지 않겠어요? 개장을 하루 앞둔 저녁, 호텔 내부는 분주했습니다. 새로 설치된 샹들리에는 은은한 빛을 뿜어내며 로비를 감쌌고 벽에 걸린 예술 작품과 고급스러운 가구들이 공간을 따뜻하게 채웠습니다. 이지수는 프런트 매니저로서 호텔 개장을 앞둔 마지막 점검에 나섰습니다. 로비 화분은 좀 더 화사한 색감의 꽃으로 바꾸는 게 좋겠어요. 첫인상이 중요하니까요. 그녀는 직원들과 하나씩 세부 사항을 확인하며 꼼꼼히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때 최상혁이 로비로 들어섰습니다. 그는 바쁘게 움직이는 직원들 사이에서 이지수를 발견하고 다가왔습니다. 이지수 씨, 긴장되죠? 첫날이니까요. 이지수는 밝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솔직히 조금 긴장되지만 준비한 만큼 잘 될 거라 믿고 있어요. 최상혁은 고개를 끄덕이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격려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최선을 다했습니다. 손님들을 진심으로 맞이하면 그분들도 그걸 느낄 겁니다. 그의 말에 이지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더욱 의지를 다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맑은 햇살이 호텔 외관의 유리창을 부드럽게 비쳤습니다. 직원들은 각자의 위치에서 첫 손님을 맞을 준비를 하며 설레는 마음으로 움직였습니다. 드디어 정문이 열리고 첫 손님인 한 노부부가 손을 잡고 들어섰습니다. 이지수는 환한 미소를 띠며 다가갔습니다. 어서 오세요. 매종 유니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편안하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부부는 로비를 천천히 둘러보며 따뜻한 미소로 화답했습니다. 호텔이 정말 멋지네요. 벌써 기분이 좋아지네요. 이지수는 그들의 손에 웰컴 드링크를 건네며 다시 한번 인사를 건넸습니다. 첫날은 긴장의 연속이었지만 이지수는 팀원들과 함께 모든 상황을 원활히 해결해 나갔습니다. 특히 한 외국인 손님이 예약 실수를 겪었을 때 이지수는 신속하게 대처했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바로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여행 중에 불편함이 없으시도록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그녀의 말에 손님은 안도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세심한 배려는 처음이네요. 이지수는 자신감을 얻으며 하루를 차분히 마무리해 갔습니다. 저녁이 되어 호텔의 로비는 한층 더 따뜻한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손님들이 라운지에서 담소를 나누는 가운데 한 익숙한 실루엣이 문을 들어섰습니다. 바로 최명준이었습니다. 이지수는 그를 발견하곤 반갑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어르신 기다렸습니다. 이곳의 주인공은 바로 어르신이십니다. 최명준은 천천히 로비를 둘러보며 말을 아끼다가 미소를 띤 채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말 대단하군. 이곳이 이렇게 완성될 줄은 몰랐어. 내 삶의 새로운 시작 같구나. 그 순간 최상혁이 다가와 아버지를 부축했습니다. 아버지, 이 호텔은 아버지의 꿈을 그대로 담았습니다. 이제 마음껏 즐기세요. 최명준은 눈시울을 훔치며 담담히 대답했습니다. 고맙다. 그리고 이지수 양, 내 덕분에 내가 여기 설 수 있게 됐다. 정말 고맙네. 이지수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어르신, 제가 한 일은 아주 작습니다. 오늘 이 순간은 어르신과 상혁 씨가 만들어낸 겁니다. 밤이 깊어지자 호텔은 공식 개막 행사를 맞이했습니다. 지역 주민들과 언론,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해 분위기는 한껏 고조되었습니다. 최상혁은 무대 위에 올라 짧은 인사말을 전했습니다. 매종 유니크는 단순히 머무는 공간이 아닙니다. 이곳은 손님들에게 따뜻함과 특별한 추억을 선사하는 공간이 될 것입니다. 이 호텔이 여러분의 삶에
아름다운 기억으로 남기를 바랍니다. 뜨거운 박수 갈채가 이어졌고 매종 유니크는 화려하게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이지수는 행사 중 한쪽에서 로비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정말 많은 일이 있었지만 그 모든 순간들이 이곳을 완성하는 데 필요한 과정이었어. 그녀의 마음속에는 자부심과 감사가 가득했습니다. 클래스 프리미어. 한때는 서울 중심부에서 가장 세련된 호텔로 손꼽혔습니다. 깔끔한 외관과 고급스러운 로비, 빛나는 샹들리에가 방문객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던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화려했던 시절은 빛바랜 추억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한낮의 클래스 프리미어 로비는 적막했습니다. 고객으로 붐비던 프런트 데스크 앞은 텅 비어 있었고 벽에 걸린 그림조차도 낡아 보였습니다. 김주영 매니저는 프런트 뒤편에서 서류를 정리하다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매니저님, 이번 달 객실 점유율 보고입니다. 직원이 조심스럽게 건넨 보고서를 펼쳐든 김주영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객실 점유율이 30%라니. 이건 너무 심각하잖아. 프런트 데스크의 직원은 조심스럽게 말을 덧붙였습니다. 손님들이 서비스가 차갑다는 리뷰를 많이 남기시더라고요. 요즘은 분위기나 따뜻함을 중요하게 보시는 것 같아요. 김주영은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곳에는 맞은편 매종 유니크가 화려하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매종 유니크는 개장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이미 주변에서 가장 인기 있는 호텔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햇살이 비치는 유리창 너머로 매종 유니크의 로비는 활기로 넘쳤습니다. 직원들은 환한 미소로 손님들을 맞이했고 카페와 라운지는 담소를 나누는 손님들로 가득했습니다. 김주영은 창문 너머로 매종 유니크를 바라보며 씁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기는 뭐가 다르길래 저렇게 잘 되는 거지? 우리가 부족한 게 뭐야? 김주영은 문득 예전의 일을 떠올렸습니다. 매종 유니크의 프런트 매니저로 활약하고 있는 이지수가 떠오른 것입니다. 이지수 씨, 당신의 행동은 우리 회사 이미지에 큰 피해를 줬어요. 오늘부로 해고입니다. 그날 차가운 목소리로 해고를 통보하던 자신의 모습이 선명히 떠올랐습니다. 김주영은 자신도 모르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땐 내가 옳다고 생각했지만 정말 그랬던 걸까? 이지수는 손님을 진심으로 대하던 직원이었고 그 진심이 지금의 매종 유니크를 만들어낸 것 같았습니다. 나처럼 규칙과 방침만 따지는 사람이랑은 달랐지. 저 친구는 손님을 마음으로 대했어. 김주영은 그제야 자신이 놓친 게 무엇인지 어렴풋이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클래스 프리미어는 경영진으로부터 공식적인 경고를 받았습니다. 호텔의 매출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 상태로는 운영이 어려울 것입니다. 구조 조정이나 매각을 검토해야 할 상황입니다. 경영진의 차가운 목소리가 회의실을 가득 채웠고 김주영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텅 빈 로비에 앉아 있었습니다. 과거 이곳이 손님들로 북적이던 때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화려한 행사와 웃음소리로 가득했던 공간이 지금은 황량하기만 했습니다. 이 호텔도 한때는 정말 자랑스러웠는데 김주영은 창밖을 바라보며 매종 유니크를 바라봤습니다. 거기에는 여전히 밝은 조명 아래 손님들이 오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로비 한쪽에서 직원들이 작은 목소리로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기 매종 유니크는 진짜 잘 된대요. 분위기도 좋고 손님들한테 그렇게 친절하다네요. 우리는 너무 딱딱해서 손님들이 금방 떠나잖아요. 그 차이가 큰 거죠. 직원들의 말이 김주영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그녀는 다시 한번 매종 유니크를 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뭔가 달라도 분명 다르군. 저기는 따뜻하잖아. 매종 유니크는 어느덧 청담동을 대표하는 호텔로 자리 잡았습니다. 화려함보다는 따뜻함으로 손님들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손님들은 이곳에서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특별한 추억을 만들었습니다. 이 호텔은 뭔가 달라요. 마음이 편안해져요. 직원들이 너무 친절하고 따뜻해서 다시 오고 싶어져요. 이런 이야기들이 사람들 사이에서 퍼져나갔고, 매종 유니크는 손님들로 항상 북적였습니다. 찬바람이 매섭게 몰아치던 어느 겨울날 저녁이었습니다. 이지수는 여느 날처럼 프런트 데스크에서 손님을 응대하며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때 호텔의 유리문이 천천히 열리며 차가운 바람이 로비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문 너머로 낡은 외투를 걸친 한 남성이 들어섰습니다. 얼굴은 추위에 빨갛게 상기되어 있었고 손에는 낡은 가방이 들려 있었습니다. 이지수는 잠시 손님의 요청을 마무리하고 낯선 남자에게 다가갔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녀는 따뜻한 미소를 띠며 말을 걸었습니다. 춥죠? 이쪽으로 잠시 들어와 앉으세요. 제가 따뜻한 차 한 잔 준비해 드릴게요. 남자는 머뭇거리며 자리를 찾더니 조심스레 의자에 앉았습니다. 이지수는 금방 따뜻한 차를 준비해 그에게 건넸습니다. 드셔보세요. 몸이 조금이라도 풀리실 거예요. 남자는 차를 손에 들고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미소를 지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은 정말 변하지 않는군요. 이지수는 놀란 얼굴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목소리는 낯설지 않았습니다. 어르신 설마. 남자가 모자를 벗고 익숙한 얼굴을 드러냈습니다. 그래, 오랜만이야. 이지수 씨. 그는 바로 최명준이었습니다. 이지수는 기쁜 마음으로 그의 앞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어르신, 정말 오랜만이에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어디 편찮으신 데는 없으시죠? 최명준은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걱정 말아요. 그냥 산책을 나갔다가 문득 여기가 생각나서 들렀을 뿐이야. 추워서 잠깐 쉬고 싶었거든. 그는 로비를 천천히 둘러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여기는 참 따뜻하구나. 이런 분위기는 쉽게 흉내낼 수 없는 거지. 너는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변함이 없구나. 이지수는 그의 말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어르신, 제가 한 건 정말 작은 일이었어요. 그런데 어르신 덕분에 제 인생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최명준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작은 일이라니, 그건 내 생각이지. 그 작은 친절이 내겐 큰 위로가 됐어. 내가 아니었으면 나도, 우리 상혁이도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거야. 이지수는 눈시울이 붉어지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어르신께서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정말 기뻐요. 언제든 편하게 오세요. 여긴 어르신의 집이나 마찬가지니까요. 최명준은 창밖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맙구나, 참 고맙다. 그날 밤 이지수는 창밖으로 내리는 첫눈을 보며 오늘 있었던 일을 곱씹었습니다. 정말 세상은 예측할 수 없는 곳이구나. 작은 친절이 이렇게 큰 기적을 만들다니. 그녀는 자신이 처음 최명준을 도왔던 순간부터 매종 유니크의 프런트 매니저로 성장하기까지의 여정을 떠올렸습니다. 내가 그날 어르신께 손을 내밀지 않았다면 지금의 나는 없었겠지. 어쩌면 작은 선택 하나가 내 삶을 이리 바꿔놓을 줄 누가 알았겠어? 창문에 맺힌 눈송이를 바라보며 이지수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로비에서 환한 불빛이 새어나와 지나가는 사람들의 마음까지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이지수는 창가에서 자리에서 일어나며 속삭였습니다. 이곳에서 나는 매일 새로운 기적을 만나고 있어.
손님 한 분 한 분의 삶에 작은 따뜻함을 더할 수 있다면 그게 내가 해야 할 일이겠지. 그녀는 천천히 로비로 내려가 환한 불빛 속에서 손님들을 맞이할 준비를 다시금 다졌습니다.